오늘을 구독합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M.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죠. 이번 겨울이 관측 이래 가장 겨울 가뭄이 심각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80건의 들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67%가 바로 2월부터 4월 사이에 발생을 했고요. 화재 원인 1위로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 있고 2위로는 논밭 태우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건데요. 특히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논밭을 태우거나 풀을 소각하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충 방제 효과를 위해서라지만 그보다는 산불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네, 들불이 산불로 번지는 건 정말 쉬운데요. 봄철이 다가오면 산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한 산행 또 즐기기 위해서는 봄철 산불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 오늘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엔 박창규 리포터 함께 하는데요. 지난 1년간 힘내서로 애써 왔잖아요. 이 개편을 맞아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좀 낯설긴 해요. 어서 오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낯설다니요. 저는 이제야 제 모습을 찾은 것 같고 상당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동안은 힘내서 외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황소의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이슈를 발빠르게 추적하는 오늘의 셜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이라 불러주세요.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 네. 약간 보통 성 빼고 부르면 이게 추남으로 네, 이 얘기할 줄 쉬울 것 알았다니까요. 같아요. 네. 정확한 풀네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추남으로 불러주세요. 추남 아니에요. 이추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찾아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할 우리 이추남의 모습, 활약은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엠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댓글 달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샵 2975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의 문자 참여 주제는요.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3월 하면요. 결혼기념일이 저희 부모님의 오, 정말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3월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지죠.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진다. 네, 윤희 씨는요? 저는 일단은 제가 5월 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봄을 항상 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봄이 되면 예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 꽃들이 있어서 기다려지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지 오늘 문자 사연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댓글 참여를 통해서 많은 분들 남겨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셜록으로 변신한 이추남 박창규 리포터 첫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말씀을 하셨지만요. 특히나 올 3월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로써 정확히 13일 남았는데요. 과연 대통령 선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저 이추남이 추적해봤습니다. 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모아서 성심성의껏 알려드립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이에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도 투표할 준비되셨나요?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좀 투표하러 가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뭐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겠고. 자기의 권리긴 하지만 그걸 행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나 믿음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대선 전국. 대선이 핫 이슈가 되면서 더 분주해진 곳이 있습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이 오늘 찾은 곳은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누구야? 안녕. 네, 저는 민주주의를 알리는 알리입니다. 네, 저는 참참이에요. 참된 참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소재로 유권자 권리 행사의 역할을 표현하는 캐릭터입니다. 참참이 참된 참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야 되거든요. 들었어. 알리와 참참이와 함께 충남의 대통령 선거 준비 상황을 깊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실 벽부터가 다릅니다. 투표하는 당시는 아름답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일단 선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선거 관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라는데요.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 선관위 사람들 20대 대선도 착착 준비 중인가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선거 슬로건처럼 참여, 공정, 화합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 정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정책으로 경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저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이미 여러 번의 투표 경험이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새롭게 바뀐 정보도 있더라고요. 투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분증의 범위도 다양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소에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을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 자격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 어플리케이션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월 23일 재투표를 시작으로 3월 1일 선상투표, 3월 4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저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집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어떤 방법으로 지켜지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으로 그 구성부터 정당 추천위원이 위축되어 있고 각종 주요 절차 사무에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서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도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등이 주요 절차 사무를 참관하는 등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2중, 3중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충남의 유권자 수는 178만 명. 그렇다면 역대 선거에서 충남의 투표율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거 보니까 최근에 투표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전국 투표율이 66.2%, 충남이 62.4%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부 다 비슷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 투표율에 비해서는 충남이 조금 낮은 편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계기로 충남 유권자분들이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모의 투표해 보실까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희망하는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 비닐 장갑은 투표소 나갈 때까지 벗지 마세요. 투표의 방법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선거를 해오셨지만 이런 방법으로 3월 9일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끼고 치르는 또 한 번의 선거. 대국민 행동수칙까지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평소 잘 지키고 있는 방역수칙도 다시 한번 꼼꼼히 기억해 주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표 개시 전과 마감 후에 투표소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 관리 종사자 전원이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해서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 인터넷 검색에 푹 빠진 수상한 분들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가짜뉴스와 흑색 선전을 감시하는 사이버 공정 선거 지원단. 사이버 선거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충남 선관위의 파수꾼입니다. 저도 가끔씩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고 하지만 어떤 게 위법이 되는지 어떤 게 위반이 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글에 작성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에 선거 여론조사 기관, 조사 의뢰자, 그리고 조사 기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 4가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거운동이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온라인상의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을 단순히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위반될 수 있으므로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 과연 코로나 확진자는 투표할 수 있을까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는 저녁 6시부터 가능하고요. 교통약자인 확진자와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가 시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날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투표소에서 투표 기념을 위해 인증샷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피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무방한데요. 기호를 의미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나 V자 등은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투표소 밖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선거 D-13 충남 선관위 직원들은 오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중입니다. 그렇죠.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알리는 일도 식후경 맞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삼겹살이구나 기뻐하던 바로 그때 야 버섯에 투표 도장이 찍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와.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선거 참여라는 공익사업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침마도 처음 보시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맛있는 아이디어. 덕분에 선거 분위기도 후끈, 식당 매출도 상승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맛있게 잘 드시네요. 네네네. 맛이 괜찮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하나 싸드려볼까요? 전 맛도 궁금하긴 한데 네. 이 버섯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불도장은 처음 봐요. 이제 원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겠지만 네. 이 도장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번 투표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누구를 뽑아야 될지 결정은 못했는데 이런 걸 보니 이번 투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봤는데요. 이렇게 선거를 보고 날짜랑 보니까 이날 대통령 선거를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3월 9일 투표 함께해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귀찮아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실 건가요? 알고 계신가요? 투표용지의 한 장의 가치는 무겁고 소중합니다. 한 표의 권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의 첫 번째 순서로 대통령 선거 준비로 분주한 충남 선관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맞습니다. 이 새송이 버섯에 쾅 찍혀있던 투표 도장 보셨죠? 우리 함께 투표해요. 이 새송이 버섯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투표 꼭 하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덕분에 식당 매출도 쑥쑥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화면 보면서 고기도 먹고 인증샷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우리 집 주변에는 선거 벽보도 하나씩 붙여진 걸 맞아요. 보니까요.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대전, 세전, 충남 지역 8,560곳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각 가정마다 책자형 선거 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거죠. 네, 지난 19대 대선 때 충남의 투표율이 전국이 77.2%였는데 충남이 72.4%로 다소 낮았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해요. 네, 저희 2년 전 이제 선거할 때만 해도 비닐장갑 끼고서 투표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켜서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특징적인 게 있다면 확진자와 또 여기에 격리자 모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되는데 단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투표소까지 오실 때 도보, 자차 그리고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이제 공약집도 도착하기 마련인데요. 창규 씨가 저 공약집 읽어보는 거 보면서 네. 글씨가 너무 작고 두꺼워가지고 읽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예, 예. 금시초문입니다. 무슨 이춘함,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이 중요한 선거인 만큼 저희 이춘함은 오늘부터 똑똑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집 아니잖아요, 그거. 이런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모든 분들이 한 표 한 표 모두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똑똑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선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춘함의 행보를 보시면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몇몇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이비님께서는요. 투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투표하세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네, 황재원님 역시 이번에는 투표를 꼭 해야겠네요 하시는 걸 보니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는 네. 투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에는 무엇보다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데이스 매거즈 오늘에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 소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채널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지금도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네,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2975번으로 오늘 문자 참여 주제는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댓글 또는 문자 참여를 통해서 당첨되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월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봄이 됐나? 이런 기분도 느끼고 봄 노래 흥얼흥얼 거리면서 외출 준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안 그래 보이지만 제 피부가 꽃샘추위에 민감하거든요. 자, 그래서 3월 5일에 경칩 그리고 3월 21일에 춘문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이 너무 약간 안 작아 어울리는? 보여서. 그런데 우리 이춘함님처럼 뭔가 아직까지도 이불 밖은 위험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내 안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이색 데이트 현장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추웠던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답답했던 날들도 이제는 안녕.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모두 오케이. 어디에서 무엇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바로 이곳에서 쭉 계속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마음 놓고 즐겨보자고요. 설렘 가득 안고 도착한 이곳은 바로 실내 낚시터입니다. 첫 방문이라 그런지 두근두근한데요. 그런데 혜정 씨보다 한 발 일찍 도착한 손님들. 어머, 낚시터 인기가 엄청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세요? 맞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얼떨떨해요. 저희가 오픈할 때 이렇게 좀 바빠가지고 올라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다들 뭘 다 갖고 계시는데 낚싯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리포터님 것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낚시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저 사장님, 제가 낚시를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걱정하지 어떡해요?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바다 낚시 경험하기 어려운 충북. 단시간에 손맛 보는 데는 실내 낚시터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수심 2m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자연산 돌가자미라니 이게 무슨 일? 강태공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히트를 외치는 강태공들. 벌써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요. 어떤 물고기를 잡았나 봤더니 아니 이건 참돔 아닌가요? 오늘 낚시 처음 해본다는 초보 손님들도 벌써 짜릿하게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이 녀석은 우럭. 이야, 이거 보세요. 참돔이랑 광어랑 어머, 우럭. 참돔, 광어, 우럭. 요즘 너무 춥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렇다고 막 집에만 있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개찌렁이가 미낀 거죠? 네, 맞아요. 우와, 이거 어떻게 끼면 돼요? 입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입에다가 거시고 살짝만 걸어주시면 이렇게 지렁이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좀 나갔죠? 맞아요. 천천히 한번 감아보시고요. 감다가 한번 멈춰주시고. 이게 유인하는 거죠? 선생님? 네, 맞아요. 미끼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네네네. 움직이는 미끼에 좀 더 반응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낚시도 부지런해야 되네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많이 움직여주시고 고패질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낚싯대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미끼를 좀 움직여주는 거죠. 네. 가져간다. 오, 먹어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낚시하던 사람 어디 갔나요? 근데 지금 저 빼고 다 잡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잡으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도전해 보시죠. 둘, 셋. 던져보세요. 오, 잘 던지시네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겐 고패질과 릴링만이 살 길이네요. 그 순간 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아기 감성돔이네요. 제가 돔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돔은 돔인데 아기 감성돔이라고 합니다. 얼마 만에 만난 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손맛 제대로 느꼈으면 이제 입맛도 제대로 잡아야겠죠. 바닷물 정수업체를 통해 받는 깨끗한 물을 쓰다 보니 위생 걱정은 노노. 내가 잡은 물고기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말씀. 순식간에 오동통하니 군침 제대로 도는 푸짐한 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오, 푸짐해. 이거 아까 제가 다 잡은 물고기 맞죠? 에이, 그럴 리가요. 방송이라 조금 더 넣어드렸습니다. 아, 어쩐지. 사실 요만한 물고기가 이렇게 커져서 와가지고. 아, 그럼 우리 또 회를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드셔보세요. 간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자, 짠 한번 하실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때, 입에 좀 맞으세요? 완전요. 제가 진짜 회 킬러인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네요. 사시사철 손맛도 즐기고 입맛도 챙기는 실내 낚시터의 매력. 여러분 언제까지 구경만 하실 거예요? 실내 낚시터로 모이세요. 실내 낚시터에 이어서 찾은 실내 스페셜 공간, 바로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은 저희 질주 본능을 깨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맞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실내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전을 연습하실 수 있는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아, 실내 운전 연습장이에요?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이용할 경우 학과 교육 후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실내 운전 연습장은 별도의 필수 이수 시간 없이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연습하면 되는데요. 실내 운전 연습장의 핵심은 바로 이 주행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차량과 같은 구조에 앉아 실감나는 주행 코스 화면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는데요. 실전 감각도 익히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1대1 강습을 통해 꼼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몇 종 도전하고 계세요? 지금 2종 보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운전면허 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곳을 오신 뭐 계기가 있으세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이런 학원에서 땄다고 해가지고 저도 알아보고 찾아왔습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운전 연습하실 때 어떤 뭐 장점이란 거 있을까요? 멀리 안 가도 되고 되게 공간의 제약 없이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옆에서 붙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처음 배우는 건데 되게 어려움 없이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증 따실 뭐 자신 있으세요? 네, 웬만해서는 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와, 알겠습니다. 꼭 기원해볼게요, 합격 기원. 자, 그럼 혜정 씨도 핸들 좀 잡아볼까요? 운전 좀 한다는 베테랑이라지만 잘못된 운전 습관은 없을까요?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과감하게 차선을 변경하는데요. 왜요? 깜빡이를 켜자마자 들어가시는 습관. 아, 성격 진짜 급하네요. 오른쪽으로 지금 속도도 조심하시고 네. 오른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해 볼게요. 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사고가 나도 괜찮아요. 본인이 이제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연습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내에서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우선 핸들이랑 악셀, 브레이크가 실제 차보다는 좀 더 예민해요. 그래서 여기서 핸들링이 잘 된다거나 브레이크, 악셀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 운전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고. 운전도 낚시도 이제는 야외로 나가지 말자고요.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페셜한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문 밖은 위험하니까 이제 실내에서 낚시도 하고 맛도 즐기고 운전 연습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자고요. 재미는 업, 안전은 필수. 추억까지 쌓을 수 있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제 실내에서 즐기세요. 와, 요즘엔 정말 실내에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실내 운전 연습장에서 그 시뮬레이션으로 운전 연습하면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실력도 금방 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내 주변 사람들한테 운전 연습을 마음 편히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가족에게 배우는 건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럴 때 혼자 마음 편히 무언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자주 가서 연습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제 취향은 뭐 자연산 그 돌가자미하고 랍스터입니다. 오, 올라온다.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해빙기라서 야외에서 낚시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실내에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실내 낚시터로 월청낚으로 가야겠습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도 방송 보시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샵 2975번으로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실 수 있는 주제는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인데요. 몇 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창규 씨가 3월 되면은 이제 그동안 너무 추워서 운동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운동 진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처럼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면 근육들이 놀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그 시간의 여유를 줘야 돼요. 근육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찌뿌듯한 이 몸들을 좀 가볍게 풀어줄 수 있는 게 걷기 운동만 한 게 없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도깨비골로 떠나보시죠. 신난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동해에서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과 함께 걸으면 힐링하고 또 그리고 중간에 신나게 놀 수 있는 곳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빨리 따라오시죠. 재밌는 놀이도 즐기고 호젓한 골목길도 누비면서 강원도 동해에서 같이 걸어보실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요즘 동해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곳.
자, 이곳은 동해 돛제비골 해상 전망대입니다. 이 돛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모양이 이거 하늘에서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곳이 바로 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해상 보도 교량이라고 하는데 얼른 보시죠. 네. 바다가 바로 내 발 밑에 있네요. 여러분, 겨울 바다의 매력 뭐니 해도 이 바다 빛깔 아니겠습니까? 에메랄드 빛깔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보석의 빛을 띤 채 부서지는 파도는 보눈이의 가슴과 눈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와, 바다가 온 사방이 바다예요. 온 사방이 바다. 온 사방이 바다. 동서남북 뺑뺑 돌아 오로지 바다와 나만이 존재하는 곳. 바다가 너무 숭숭 보이는데? 뭐야, 겁먹은 거예요? 와. 걸음도 잘 못 되는 것 같은데.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구성 숭숭한 바다. 요게 바로 이곳만의 매력이라고요. 짜릿한 요 맛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 네, 그래서 진짜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확 트인 게 너무나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면은 아주 그동안 쌓였던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그냥 싹 깨끗이 그냥 씻겨 내려가 버리고. 자, 제가 두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요. 여러분, 저 뒤에 어렴풋이 보이시나요? 어렴풋이 봐도 뭔가 신나는 일이 한가득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기대돼, 설레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요. 얼른 가시죠. 한달음에 찾아온 이곳엔 신나는 놀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높은데? 이거 뭐야? 여러분, 이 돛제비가 도깨비의 방언이라더니 진짠가 봐요. 여기 오니까 도깨비가 이렇게. 덩치 큰 귀요미 도깨비를 뒤로 하고 이제 하늘을 좀 날아볼까요? 걷기 좋은 길에 엘리베이터가 떡하니 있습니다. 이곳은 뭔가 즐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 볼까요, 한번? 새파란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집중하시길.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와 맞닿은 또 다른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여기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끼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연인들도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데이트하러 가기 참 힘들잖아요. 여기 오시면 딱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와. 여기가 바로 인생샷 남기는 포토존 아니겠어요? 헌데 또 스탑? 너무 무서워요. 겁먹지 말고 살금살금 걸으면 된다니까요. 어라? 아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무서워요. 솔직한 마음으로 무서워요, 일단은. 저기까지 가보셨어요? 네. 일단은 높은 데 올라오고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니까 올 한 해가 정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긴 또 갑자기 웬 가쁜 놀이기구? 놀이기구 같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요거는 자이언트 슬라이드라고 길이는 87m에 내려가는데 7초 정도 걸리는. 아이고 우리 호준 씨 죽음하시겠어.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죠? 아니 이번엔 공중에서 즐기는 자전거? 이러다 호준 씨 달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자, 말 그대로 아주 익사이딩, 아주 신나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한번 다듬어 볼까 합니다. 또 예쁜 풍경도 보고요. 가보실까요? 콧노래 흥얼거리며 도착한 곳은 등대 체험과 함께 해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높디 높은 등대가 반겨주는데요.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는 여러분 묵호 등대 해양문화공간이랍니다. 이곳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프리즘 렌즈 회전식 대형 등면기를 2003년 10월에 설치하여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 모르면 일단 가서 직접 봅시다. 등대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데요. 실내도 바깥도 볼거리 꽤나 쏠쏠하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야, 이곳이 등대 전망대입니다. 등대 전망대. 등대 전망대. 좋죠.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고 보고 가면 또 오고 싶고 하는 곳이에요.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너도 한 번 왔었고.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우리 막둥이가 없었을 때 한 번 왔었고 막둥이가 생겨서도 오고 이제 한 4, 5년 만에 또 왔는데 또 새로운 게 많이 생겼네요. 네. 와, 여러분 이 돛제비길을 지나서 등대 문화공간을 지나고 나니까 바로 논공단길로 이어집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동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걷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에 벽화가 눈에 띈다는 동해의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름처럼 검은 마을이었던 묵호는 이제 아기자기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진 누구나 한 번쯤 오고 싶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발길이 끊어졌던 외롭던 마을은 오가는 사람들의 밝은 에너지가 채워져 더욱 풍성해졌죠. 걷고 나면 왠지 모를 행복감이 피어나는 그곳 농골담길. 와, 여러분 햇빛이 파도에 부서진다, 바다 위에 부서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딱 저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길어진 해를 따라 걷다 보니 동해에서의 신나는 산책도 마칠 시간인데요. 강원도 동해만의 매력을 만끽하고 싶은 누구라도 흡족할 만한 코스 모두에게 강추합니다. 네, 동해 묵호항에 있는 돛제비골이었습니다. 이 돛제비가요, 도깨비의 경상도 방언이래요. 마을의 모양이 도깨비의 방망이를 닮아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덩치 큰 귀요미네요. 도깨비 조형물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돛제비골로 나들이를 한다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사실 봄은 오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어딘가 멀리 떠나기에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풍경들이 어떤지 가볍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창규 씨가요, 3월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도다리 먹을 생각이 그렇게 설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도다리뿐이겠습니까? 봄 주꾸미도 빼놓으면 섭섭하고요. 사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것은 1년 365일 먹고 싶은 거 이 심정이에요. 역시 찬규 씨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포항의 특산물을 1년 12개월 동안 12달 동안 내내 먹고 싶어서 직접 만든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빵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빵 러버들, 여기를 주목하시라. 오직 포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색다른 빵이 등장했으니 포항 특산물로 만든 거라서 포항 맛이 담겨 있습니다.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고 포항의 색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예쁜 빵 속에는 과연 어떤 앙금,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모양도 예쁘고 맛은 더 기가 막힌 포항 명물빵. 그 속을 지금 공개합니다.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겨울에 빠지면 섭섭한 과일, 딸기 메뉴로 유명한 곳에 왔는데요. 평범한 카페 같아 보이는 이곳에 포항의 맛을 담은 색다른 빵이 있다고요? 사장님, 산딸기빵 2박스만 주세요. 산딸기빵 한 박스만 주세요. 사장님 산딸기빵 2박스만 주세요. 그냥 딸기가 아니라 산딸기빵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뭔가요? 산딸기빵이 뭔가요? 포항 장기면이 산딸기로 유명하잖아요. 장기 산딸기로 만든 산딸기 빵이에요. 아하, 그냥 딸기가 아니라 산딸기. 포항하면 산딸기를 빼놓을 수 없죠.
초여름날 찾아오는 대표적인 빨간 맛. 바로 그 포항 특산물 산딸기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산딸기를 닮은 모양의 산딸기가 듬뿍 든 빵.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제 고향이 포항시 장기면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산딸기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산딸기를 먹고 자랐는데 산딸기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런 산딸기를 1년 내내 먹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또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라서 빵과 산딸기를 접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딸기 빵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맛있는 산딸기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해 싱싱하게 보관한 산딸기를 듬뿍 파당금과 딸기잼을 황금 비율로 섞어주고 미리 숙성해둔 반죽 안에 넣어 예쁜 모양으로 구워내면 토독토독 산딸기가 알알이 씹히는 영양 만점 산딸기빵 완성! 그 맛이 궁금하시죠? 산딸기 빵은 무방부제 무색소 빵이라서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된다는 산딸기빵. 겨울에도 산딸기를 실컷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님들이 꼽은 산딸기빵의 매력은 뭘까요? 맛이 참 좋아요.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오는데 뭔가 톡톡 쏘는 맛이 굉장히 이색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빵 속에 산딸기의 그 특유 맛, 새콤달콤한 맛이 그대로 느낄 수 있고. 크기는 호두 과자 크기 정도 되는데 맛은 과일 향이 섞여 있네요. 산딸기 맛이 살아있으면서 아주 담백합니다, 맛이. 산딸기빵은 산딸기 모양을 닮은 빵과 귀여운 패키지 디자인 덕분에 기념품과 선물용으로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겨울엔 딸기 디저트만 있는 게 아니죠. 포항 산딸기로 만든 디저트. 산딸기빵을 기억하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요? 저희가 햇섭 인증 공장이라서 환복하시고 위생수칙 지켜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작은 규모지만 엄연히 햇섭 인증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빵. 그 빵의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주문량만큼 그때그때 만들어진다는 이 빵의 정체는? 어머, 이건 꽃 아닌가요? 지금 이 빵은 무슨 빵이에요? 포항의 시와인 장미를 모티브로 한 장미빵입니다. 장미빵이요? 네. 포항의 시화가 장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이면 포항은 다채로운 빛깔의 장미로 물드는데요. 포항의 상징인 아름다운 장미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간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와, 색깔 정말 곱죠? 포항 오면 꼭 사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포항시의 시와인 장미 모양의 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만큼 우리 포항시의 농산물도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나는 찹쌀을 활용해서 장미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장미빵에도 장미가 들어가는 걸까요?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니 100% 찹쌀과 우유로만 반죽을 하고 각종 견과류가 듬뿍 들어가는데요. 하나하나 소재로 만들어지는 장미빵. 그 속에 든 맛의 비결은 뭘까요? 장미빵에는 장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장미빵은 100% 찹쌀과 우유, 견과류들이랑 콩들을 듬뿍 넣고요. 안에 수제로 만든 파당금이 들어간 수제빵입니다. 그래서 윗면에는 카스테라 같이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고 밑면에 찹쌀의 쫀득쫀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스테라의 부드러움과 찹쌀의 쫀득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장미빵. 밀가루 없이 건강한 재료만을 이용해 장미빵의 독특한 식감과 모양을 살렸는데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요? 카스테라와 찹쌀 반죽을 붙이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찾아내는 연구를 많이 하여서 보완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장미빵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만큼 당일 주문, 당일 생산,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매장이 따로 없어도 한 번 드셔본 분들의 꾸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직접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선물하기 너무 괜찮고 간식용으로 되게 좋은데 이게 견과류 같은 것도 다 세척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믿고 진짜 맛도 좋지만 아주 청결하게 잘 해서 자주 주문하고 있어요. 포항의 시화인 장미 모양 안에 깨끗하고 건강한 재료들로 속을 꽉 채운 색다른 빵. 포항의 명물로 손색이 없죠?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포항의 맛과 색을 담은 이색빵. 한번 먹어본 이들은 꼭 다시 찾는다는 빵. 포항을 찾는다면 산딸기빵과 장미빵 잊지 마세요. 와, 우리 대전도 빵이 유명한데요. 포항도 그랬네요. 색소 방부제가 없어서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장미빵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SNS에 올리면 좋아요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포항의 시화인 장미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대전의 시화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백목련. 야, 안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목련꽃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살짝 했지만 저는 무리일 것 같고 실력 있는 파티시에 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유튜브 댓글과 문자창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주제는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였습니다. 창규 씨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언제나 스마일님. 저는 삼성동에서 자동차 썬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올겨울 제 마음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가기가 힘들었는데 봄이 오는 3월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길 소망하며 3월을 기다려봅니다. 네, 3월에는 손님 많으실 겁니다. 9472번님,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당연히 아이의 개학 아니겠어요? 2달간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제 학교 가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3월이니까요. 네. 네, 부모님께는 이제 방학이 찾아오기를. 그러니까요. 한이님께서는 여러 전문가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3월에 정점을 찍고 수그러들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거라 믿기에 3월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3월에는 코로나 걱정 덜고 꽃처럼 웃을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8835번님. 신입사원인데요. 3월부터 공통교육을 마치고 각 부서 교육을 들어갑니다. 동기들과 헤어지기 싫은데 새로운 환경이 기대되고 떨리네요. 저희 회사 후배가 적은 거 아니겠죠? 네. 그리고 9832번님,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7109님께서는 봄나물을 좋아하시는데 3월이 되면 갖가지 봄나물 맘껏 먹을 수 있잖아요. 쑥해서 개떡도 먹고요 하셨는데 역시나 음식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소개되신 분들 오늘엠이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샵 2975번을 통해서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내일과 주말 우리 지역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대전은 흐린 후 맑겠는데요. 금요일 대전의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10도고요. 주말에는 비 내리다가 일요일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토요일 대전 11도, 일요일에는 10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네, 내일 천안도 흐리다가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 최고 기온은 11도, 일요일은 9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3달 3월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3월에도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봄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바꿀